이번에 엣지는 두께가 줄어든 디자인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센서를 넣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 기기들이 오히려 플러스 라인업처럼 더 넓은 화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성에 있어서 정말 큰 체감이 있을까? 기대가 되네요. 하이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템 성민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3월 상반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초 1월에는 삼성에서 갤럭시 플래그십 라인업인 갤럭시 S25 시리즈가 출시가 되었고, 지난주까지는 애플에서 봄에 출시하는 제품들이 모두 공개가 되었는데요. 아직 3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말로 많은 제품들이 지금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앞으로 남은 2025년이 더 많기에 과연 어떤 제품들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1월 달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놀랐었던 갤럭시 S25 엣지가 머지않아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갤럭시 S25 엣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삼성에서 먼저 두께가 얇은 바타입 스마트폰을 출시하는데 가격은, 디자인은, 성능은 어떻게 출시가 되는지 지금까지의 유출 정보를 토대로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갤럭시 S25 엣지 유출 소식 자세하게 달려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슬림 라인업이다 라는 예상이 있었던 만큼 두께가 정말 얇아진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사실 삼성에서는 이 엣지라는 네이밍을 이전에도 사용한 적이 있었죠. 분명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이전에 삼성은 갤럭시 S6 때 엣지라는 이름으로 나왔었는데, 이 엣지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옆면에 둥근 R값이 들어간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엣지 쪽에 터치 오류가 있는 등 조금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엣지는 옆면이 둥근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두께가 줄어든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옆면 프레임은 이번 갤럭시 S25 일반부터 울트라까지 전 라인업이 둥근 모서리를 가져갔듯이, 또 지금까지 삼성에서도 공개한 엣지의 폼팩터를 봤을 때 각진 모서리가 아닌 둥근 모서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S25 일반이나 플러스 라인업의 둥근 느낌보다는 울트라 정도로 살짝만 둥그러진 모서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6.7인치 디스플레이로 갤럭시 S25 플러스 라인업과 동일한 디스플레이 크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20Hz 화면 주사율까지 지원되고, 화면 밝기는 갤럭시 S25 시리즈와 동일하게 HDR 2600니트까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 화면 밝기와 관련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눈에 띄는 게 바로 카메라였는데요. 사실 삼성의 경우에는 일반 라인업에도 3개의 카메라를 넣어줬었는데 이번 엣지 라인업은 2개의 카메라, 즉 듀얼 카메라를 넣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카메라를 감싸는 카메라 섬이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게 살짝 그 카메라 섬까지 봤을 때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디자인을, 갤럭시 S25 엣지의 메인 카메라는 200메가픽셀, 갤럭시 S25 울트라 라인업에 들어간 2억 화소 카메라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초광각 카메라 또한 50메가픽셀로 고화질 초광각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센서를 넣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이 정도 카메라 스펙이면 엣지 라인업에서 정말 대단한 카메라 스펙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물리적인 휴대폰의 두께가 얇아졌기 때문에 솔직히 이 정도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센서를 넣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번 엣지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두께가 얇아지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얇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출시했었던 갤럭시 S25 시리즈보다도 훨씬 얇고 갤럭시 Z 폴드 6에 폈을 때 두께만큼 얇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갤럭시 Z 폴드 6가 작년에 처음 출시됐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작보다 엄청 얇아져서 이렇게 겹쳤을 때도 그렇게 두꺼운 느낌은 아니어서 상당히 많은 호평을 받았었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그 반년새 더 얇아진 폴더블 스마트폰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그런 호평을 받았었던 갤럭시 Z 폴드 6의 두께가 5.6mm였는데 그와 비슷한 5.84mm로 출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이 두께로만 나오게 된다면 두께에서 오는 체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갤럭시 S25 엣지의 그립감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궁금하고요. 두께가 얇아지면서 무게는 얼마나 가벼워질지 기대가 됩니다. 얇아진 두께와 더불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 성능입니다. 아마도 올해 초에 출시가는 갤럭시 S25 시리즈의 전 라인업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탑재한 만큼 이번 갤럭시 S25 엣지의 경우에도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상한 대로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가 된다면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정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셋은 앱간, OS간 최저가를 제외하고 깡 성능만 본다면 애플의 A18 프로 칩셋보다도 성능이 좋기 때문에 얇고 가벼운데 뛰어난 성능까지 가진 스마트폰이다? 이건 못 참죠. 사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얇아진 폼팩터가 물론 그립감, 무게에 있어서만큼은 큰 장점을 가져다 줄 수 있긴 하지만 이 물리적인 폼팩터의 크기가 줄어든 만큼 높아진 성능의 칩셋에 대한 발열 제어가 확실하게 할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엣지는 아무래도 얇기 때문에 베이퍼 챔버를 제대로 탑재할 수 있을지, 그에 따른 발열 제어는 괜찮을지 확실히 걱정되기는 하네요. 탑재되는 배터리의 용량은 3900에서 4000mAh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4000mAh라면 갤럭시 S25 일반 라인업의 배터리 용량과 동일한 용량이 됩니다. 물론 폼팩터의 크기, 발열, 최저가 등에 따라 실사용 시간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물리적인 디스플레이가 크다 보니까 갤럭시 S25 일반 라인업보다는 배터리 타임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충전은 25W 고속 유선 충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 갤럭시 S25 전 라인업에 들어갔었던 C2 방식의 무선 충전을 지원할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네, 물론 이게 C2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반쪽짜리 C2이긴 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추측을 했던 것처럼 울트라보다는 저렴하고 플러스보다는 비싸게 출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갤럭시 S25 엣지 256GB 기준 150만원, 512GB 기준 163만원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가격이라서 그렇게 놀라운 가격은 아니지만은 새삼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스마트폰의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과연 빠르면 다음 달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갤럭시 S25 엣지는 150만원의 값어치를 하는지 공개가 된다면 빠르게 리뷰해보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빠르면 다음 달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갤럭시 S25 시리즈의 마지막 한 조각, 갤럭시 S25 엣지의 유출 소식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애플에서 작년에 M4 아이패드 프로의 두께를 얇게 출시한 이후로,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특히나 폴더블 휴대폰들이 상당히 얇게 출시가 되면서 삼성에서도 갤럭시 Z 폴드 SE를 얇은 두께로 출시했었고, 이번 갤럭시 S25 엣지 또한 그런 기조를 따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태블릿 PC라던가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얇아지면서 오는 이득이 정말 많거든요. 무게는 말할 필요도 없이 가벼워지고 가방이나 수납 공간에 넣을 때의 편리함을 태블릿 PC에서는 느낄 수 있었고, 폴더블 스마트폰은 아무래도 폰을 접다 보니까 이렇게 겹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두꺼워진단 말이죠. 그런데 접었을 때의 두께를 보다 얇게 만들어서 사용감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될 수도 있는 아이폰 17 에어, 슬림도 그렇고 갤럭시 S25 엣지도 그렇고 이런 바타입 스마트폰들이 얇아졌을 때 이 무게가 줄어들게 되면서 분명히 엄청 편하긴 할 거지만 이 기기들이 오히려 플러스 라인업처럼 더 넓은 화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성에 있어서 정말 큰 체감이 있을까? 밴딩 게이트, 휨 이슈는 없을까? 라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얇아지는 것은 기술적으로 더 큰 발전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만은 당장에 체감이 될까는 저도 의문이네요. 확실한 건 공개가 되고 구매를 해서 실사용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템 성민이었습니다. 바이템!